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작년에 연재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벌써 1조 원 시장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이너한 시장이 아니고 세계 시장을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작가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죠. 웹툰의 성장 가능성은 너무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저는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본다는 기본적인 형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세로 스크롤 형식으로 보는 웹툰이라는 그런 예술 형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강력한 발명이고요. 오히려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형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지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치적으로 보이는 시장의 크기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웹툰이라는 형식의 미래는 더 일상화되고 뭔가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개인 창작자가 중심에 있었다는 특징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위험할 수 있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웹툰 시장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건 지금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IP 산업계에서 웹툰만큼 망해도 창작자 혼자만 좀 힘들어하면 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웹툰도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작품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웹툰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부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도 동시에 모험과 시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웹툰 산업에 되게 중요한 과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AI로 인한 창작의 자동화 공정인 것 같아요. AI가 이미지를 자동화시켜서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검증이 되고 있고 그 효과가 대단해지고 있다는 것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웹툰 창작의 어떤 특정 공정에는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이슈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배경이라거나 혹은 엑스트라 군중 같은 리소스 마켓이 활성화된 게 있어요. 즉 과거에는 작가 한 명이 노동집약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구매를 한 리소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게 된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건데, 이야기가 훨씬 더 중심에 있는 매체로서의 웹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런 리소스들을 마켓에서 구매해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일반을 진흥시키는 거잖아요.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쪽의 리뷰, 비평, 평론,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웹툰을 되게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웹툰 작가 준비에 들어가면서부터 웹툰을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근데 그러게 되면 웹툰만의 문법이나 호흡, 흐름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 되게 많이 둔해져요. 근데 그것들은 원고를 해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웹툰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웹툰 자체를 그리는 거거든요. 엉망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웹툰을 그려보는 거, 그게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느끼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해지면 그때는 작곡서를 보건 수업을 듣건 누구한테 배우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서를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아쉬웠어요. 지속적인 마감에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자기관리, 특히 운동을 통해서 마감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 수명을 갉아먹고 싶지 않다면 거의 운동선수들이 비시즌에 몸을 만드는 것처럼 연재를 위해서 몸 상태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큰 시장에서 직접 연재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등을 통해서 수상하게 되면 큰 사이트에서 연재가 되기도 하고, 직접 연재 원고를 투고를 한다고 하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직접 투고를 하려면 연재 경험이 일단 한번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큰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기보다
독자를 만나고 연재를 하고 마감을 지켜보는 연재 경험 자체를 당장 도전할 수 있는 작은 플랫폼에서부터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내 첫 데뷔처가 그것이 돼야만 한다는 생각을 꼭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활동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웹툰이라는 하나의 형식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SNS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일상을 그려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른 루트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로 어떤 루트를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진로적인 면에서는 이제 필요해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하시거든요. 어느 직군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력서를 쓰기 전에 다 정리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상하게도 창작업계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내가 나아갈 진로로서의 루트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첫 단계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역발상인데 저는 클리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산업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커졌다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독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무조건 독창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원하는 건 주면서도 거기에 자기만의 색을 입힐 수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형식을 택했는가, 내가 어떤 체험을 독자에게 주고 싶어서 웹툰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재가 한번 되면 이 작가가 얼마나 힘들면 휴재가 됐을까. 정말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를 봐주는 독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힘든 나머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을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업계 동료로서의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저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동료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콤픽을 통해서 한국의 웹툰과 웹툰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달의 콤픽은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